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복하고 싶은 대상이자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겠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산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차가운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간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산악 미스터리 세 가지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텐트를 찍고 맨발로 뛰쳐나간 9명의 대원들. 한여름 산행 중에 입에서 거품을 물고 차례대로 쓰러진 소녀들.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눈 속으로 사라져버린 5명의 남자들까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산이 품고 있는 어둠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산 사람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죽음의 산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 따뜻하게 덮으시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미스터리 서랍에서 들려드리는 죽음의 산 3부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록입니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바로 데아틀로프 패스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모두 숙련된 등산 전문가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고르 데아틀로프가 이끄는 9명의 탐사대. 그들은 우랄 공과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토르텐산, 현지 만시족 말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죽음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이 남긴 일기장과 사진 속에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된 날짜인 2월 12일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으로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2월 26일 마침내 그들의 텐트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견된 텐트의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눈 위 반쯤 파묻힌 텐트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날카로운 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밖에서 곰이나 늑대가 습격한 게 아닙니다. 안에 있던 대원들이 무언가에 의해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입구를 열 시간조차 없이 텐트를 찍고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대부분의 대원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양말 혹은 맨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속옷 차림인 사람도 있었죠. 도대체 텐트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패딩과 부츠를 버리고 죽음의 추위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구조대는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에서 첫 번째 시신들을 발견합니다. 속옷 차림으로 모닥불 옆에서 죽어간 2명의 남성 대원. 그들의 손은 불에 심하게 타 있었고 나무 위쪽 가지들이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무를 기어오른 흔적이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의 시신은 더 끔찍했습니다. 어떤 대원은 두개골이 박살나 있었고 어떤 대원은 가슴뼈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채 치어야만 생길 수 있는 충격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멍이나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뼈만 으스러진 것처럼 말이죠. 가장 끔찍한 건 여성 대원 루드밀라였습니다. 그녀는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부패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제거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당국은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의한 사망. 이 모호한 결론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비밀 무기 실험이 있었다는 설, 밤하늘에 주황색 구체가 떠다니는 걸 봤다는 목격담,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의 저주라는 소문까지. 최근 과학자들은 특수한 지형 조건에서 발생한 반상 눈사태가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눈사태가 두려웠다면 왜 숲으로 도망친 뒤 다시 텐트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불을 피워놓고도 그 옆에서 얼어 죽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혀와 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바람이 불어오는 산에는 과연 눈보라만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기록은 1993년 8월 시베리아 남부 하마르다반 산맥으로 갑니다. 이 사건은
제트위의 갸틀로프라고 불리지만 여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이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사실세의 베테랑 지도교사 루드밀라와 6명의 건장한 학생들, 그들은 하마르다반 산맥을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었기에 날씨는 쾌적했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진눈개비와 눈으로 변했습니다. 여름 등산복을 입은 그들에게 기습적인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지도교사는 숲으로 내려가는 대신 나무가 없는 탁 트인 능선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숲속의 맹수를 피하거나 날씨가 금방 좋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가장 힘이 세고 건강했던 남학생 사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입에서는 피거품이 뿜어져 나왔고 귀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머리를 바위에 찧으며 발작했습니다. 지도교사 루드밀라가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곧이어 그녀 역시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집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나머지 학생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 채 그들은 전염병처럼 차례대로 미쳐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옷을 찢어 발기며 숲으로 뛰어들었고 어떤 학생은 쓰러진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도 돌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단 한 사람, 17살 소녀 발렌티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침낭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비명소리가 모두 잦아들 때까지 그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요해진 텐트 밖으로 나온 발렌티나는 처참한 시신들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구조된 발렌티나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미친 사람 같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검 결과 공식적인 사인은 저천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천증이 오면 서서히 잠이 들지 입에서 피를 토하며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련이 개발하던 신경가스 실험 장소였다는 설을 제기했습니다. 또는 독버섯이나 독초의 환각 성분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건장한 6명이 불과 몇 분 만에 동시에 발작하며 죽어간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연 그들은 능선 위에서 무엇을 마주했던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은 미국으로 갑니다. 1978년 2월 캘리포니아. 이 사건은 미국판 갸틀로브라 불리는 유바 카운티 5인 실종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농구를 사랑했던 5명의 청년들. 그들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순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대학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간식도 있었고 기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차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집과는 정반대 방향인 눈 덮인 깊은 산속 비포장도로에서 말이죠. 차는 고장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에 빠진 것도 아니었죠. 그냥 엑셀만 밟으면 나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를 버리고 영하의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달 뒤 눈이 녹으면서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백골로 발견된 대원, 동물에게 훼손된 차에 발견된 대원. 하지만 가장 기이하고 소름 돋는 건 숲속의 낡은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된 테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테드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기아와 동사, 즉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그들이 1년은 좋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과 건조 식량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손 닿을 곳에 통조림 따개도 있었습니다. 난방 시설도 있었습니다. 가스통이 연결된 히터가 있었고 성냥도 있었죠. 밸브만 돌리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그 모든 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8주에서 13주가량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식량과 난로를 눈앞에 두고
서서히 굶어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피해 도망쳤다. 그 공포가 너무나 커서 음식을 먹거나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트레일러 안에서 밖을 감시하듯 커튼이 쳐져 있었던 점, 그리고 트레일러 주변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금시계. 혹시 누군가 그들을 트레일러에 가둬두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감시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어떤 환각을 보았던 걸까요? 5명의 청년이 따뜻한 집을 두고 산으로 향한 이유, 그리고 풍족한 식량 속에서 굶어 죽어야 했던 이유. 진실은 영원히 숲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설산부터 미국의 숲까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갸틀로프 대원들을 텐트 밖으로 내몬 공포, 하마르다반의 학생들을 광기로 몰아넣은 원인, 그리고 식량을 두고 굶어 죽어야 했던 유바 카운티의 청년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든 미지의 생명체든 아니면 우리 내면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상이든 말이죠. 혹시 이번 주말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산의 차가운 뒷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산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오싹한 기분이 든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꿈속에서 눈 덮인 산이 나온다면 절대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서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기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